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을 대상으로 20개월 만에 국경을 전면 재개방합니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유럽과 중국 등 3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이날부터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바닷길을 제외하고 육로와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날부터 항공편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2회차 백신 접종을 받은 지 2주 지난 상태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 3일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코백신, 시노팜, 시노백 등 7개 백신입니다. 이들 백신 접종자들은 입국 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겐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올해까지는 필수 목적과 비필수 목적에 따라 접종 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광이나 가족 방문 등 비필수 목적에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무역, 학업 등 필수 목적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백신 접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작년 3월부터 유럽연합, 영국, 중국,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인접국 캐나다, 멕시코 등 30개국의 국경 봉쇄를 실시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외신들은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대서양 항공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각 항공사들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편을 점차 늘리고 대형 항공기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유나이티드 항공은 약 2만 명의 승객을 태운 지난주보다 50% 더 많은 국제선 승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이 1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공료 비교 사이트 호퍼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입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으로 가는 국제선 검색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종됐던 10대 여학생이 틱톡에서 본 구조 요청 수신호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켄터키주 로렐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주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출신 16세 여학생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M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미국 켄터키주의 한 주간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의은색 도요타 차량에 타고 있는 16세 소녀가 구조 요청 수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신고해 A양을 납치한 제임스 허벌트 브릭이 체포되었습니다. 로렐 카운티 보안관실은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여학생이 구조 요청 손동작을 창밖으로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수신호는 손바닥을 편 채 엄지손가락을 접은 후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감싸 주먹을 쥐는 동작입니다. 이는 코로나 셧다운 조치 시행 이후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여성기금 네트워크와 캐나다 여성재단이 만든 수신호입니다. 친구나 동료 등과의 영상통화 등의 상황에서 이 신호를 은밀하게 보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는 이 손동작을 틱톡에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틱톡에는 납치됐다가 몰래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 극적으로 구조되는 상황극들이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미 2일에 오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납치한 60대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오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에 60대 남성은 납치한 소녀와 함께 친척이 있는 오하이오주로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렐 카운티 부보안관 길버트 아시아도는 피해자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손동작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침내 누군가가 알아챘다며 천만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녀를 납치한 60대 남성은 불법 감금 및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한 물건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로렐 카운티 교정센터에 수감되었습니다. Can you share that banana bread recipe? Sure. It's actually my mom's banana bread recipe, but it's pretty foolproof and super easy. Well, I really appreciate it. I know your mom's a great baker, so should be good.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 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프랑스 가톨릭 교계가 주교, 사제, 신도 1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수십 년간 교회에서 일어난 아동성 학대 사건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가디언이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가톨릭 당국은 가톨릭 성지 중 하나인 프랑스 남부 루르드시에서 수십 년간 이뤄진 교회에 아동성 학대를 참여하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에릭 드 물랭보포르 프랑스 주교회의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 사제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사제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제복을 입지 말아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따른 것입니다. 앞서 프랑스 가톨릭성 학대 독립조사위원회는 전날 1950년부터 70여 년간 프랑스 가톨릭 사제에 의해 아동 21만 6천 명이 성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 사춘기 이전 소년들이었으며 사제, 주교, 부제, 수도사 등에 의해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가해 주체를 가톨릭 학교 교사 등 평신도까지 확대할 경우 피해자는 33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위원회는 분석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80%가 10세에서 13세 사이의 남자 아동이었습니다. 장마크 소브 조사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가톨릭 교회는 희생자들을 향해 심오하고 심지어 잔인할 정도의 무관심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선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학대 폭로가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성학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6월 고위 성직자의 사제 성범죄 조사 권한을 폐지하고 성학대를 저지른 사제는 성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교회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교황청 바오로 6세홀에서 진행된 수요 일반 아련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나의 슬픔과 고통을 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사건은 나의 수치이자 우리의 수치라며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방치하게 한 나의 수치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며 지금은 치욕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주교회는 학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사제들이 고해성사로 알게 된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알리도록 한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보포르 주교회의장은 지난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고해성사는 신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준다. 고해성사의 비밀 유지가 프랑스 법 위에 있다고 말해 비판받았습니다. 이에 지난달 12일 프랑스 내무부 장관이 나서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는 고해성사를 비롯한 어떤 비밀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프랑스 가톨릭 당국은 연례 회의에서 수천 건의 아동 학대 사건의 교회의 제도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기름을 실어 나르는 대형 유조차와 트럭과 충돌한 뒤 폭발해 9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에라리온 국가재난본부에 따르면 현재 시각 5일 오후 10시쯤 수도 프리타운 인근 웰링턴의 대형 슈퍼마켓 앞 교차로에서 약 12.2m 길이의 유조차가 대리석을 실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후 유조차는 폭발했고 화염이 주변 차량과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려 인근에 있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새어나오는 기름을 담아 가기 위해 유조차로 몰려들었고 이때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각 6일 BBC에 따르면 시에라리온의 국가재난본부는 이번 폭발 사고로 최소 98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유조차로 몰려든 상황에서 폭발이 일어나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당시 폭발 현장 영상을 보면 어두운 밤 하늘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또 주변 상가와 차량에도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입수한 영상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일부 생존자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거대한 불덩어리가 밤하늘에서 타오르는 모습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핑인즈 박물관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